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7, 8 문제풀이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설명드리고 교재나 아니면 수업 구성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앞에 보시면 올해 지금 작년하고 차이가 뭐냐면 작년은 1타 3피 그래가지고요. 이론, 강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이 1번, 2번, 4번을 7, 8회를 수업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론, 강론 하다가 보니까 문제를 풀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월요일 날 이론과 기출 촬영을 꺼내놨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오늘 만약에 사회를 공부한다 그러면 인강을 열어드릴 테니까 인강을 듣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난 그냥 해도 되겠다. 그냥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인강으로 제공이 되고 4번 문제 뽀개기하고 테마별 뽀개기가 이제 실제로 직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이제 5가지가 묶여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지금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공부는 하셨죠. 한 바퀴는 쭉 돌았으니까 문제에 초점을 둘 것인가 이론에 초점을 둘 것인가인데 일단 7, 8월에는 직강 수업할 때는 문제에 더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강론이나 이론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이건 인강으로 제공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오늘 애시당초 제가 수학을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교재 구성 때문에 사회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럼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수업을 어떻게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재가 테마별 뽀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 뽀개기 있죠. 저 문제 뽀개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1권이 사회과학, 체육, 미술이고 이제 2권이 나머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1권에 제일 처음에 넘겨보시면 사회에 보면 제일 처음 사회 기출 교대 모고 변형 문제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대 모의고사 문제 있죠. 교대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쭉 몇 년간에 전국에 있는 교대 모의고사를 모아가지고 대학 교수님이 출제한 문제들을 변형을 해가지고 테마별로 묶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2009 개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2015 개정에 맞춰서 지금 바꿔놓은 것들인데 공부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좀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작년 사회과 기출문제 있죠. 작년 사회과 기출문제의 특징이 선생님 작년 임용고사 문제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2019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제도도 총론, 교과교육론, 교육과정, 강론을 아주 골고루 물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사회를 쌤 공부할 때도 테마를 잡을 때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순서를 일단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국가수준 교육과정 순서가 과목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과목별로. 사회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성격, 그 다음 목표, 그 다음에 내용체계,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 내용, 그 다음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 근데 내용 파트가 내용 체계, 그 다음에 성취 기준,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그 다음에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요 순서 아는 것도 가장 큰 공부입니다. 근데 사회과라는 과목은 특성상 사회과의 성격은 무엇과 관련해서 잘 나오냐면 지금 복습입니다. 이제 그럼 사회과의 궁극적 목표는 뭐죠? 민주 시민이죠. 그러면 교육 과정에서 보는 사회과의 성격이 있고 사회과 교육에서 보는 사회과의 성격은 나눠집니다. 그러면 사회과 교육에서 보는 사회과의 성격에는 어떠한 게 있습니다? 지영쌤, 사회과 교육에서 보는 사회과의 성격 뭐가 있죠? 제가 묻는 말에 이 말은 이해하시겠습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본 사회과의 성격이 있고 사회과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본 사회과의 성격이 있다니까? 혹시 바스아바 셔미스는 암기하셨습니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스아바 셔미스는 암기하시죠?
제가 묻는 말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게 있습니다. 사회과는 사회 과학 모형이라는 게 있고 반성적 탐구 사고 모형, 시민성 전달 모형이 있었죠. 이건 사회과 교육에서 보는 사회과의 관점이에요. 이걸 이제 민주 시민을 초점에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잘 된 사회는 항상 성격 파트에 뭐가 먼저 해야 되냐면 사회과의 본질 모형이 먼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선생님들 1페이지 있죠. 1페이지 보시면 제가 왼쪽 상단에 테마를 뭐로 잡았습니까? 사회과의 본질 모형을 선생님들 테마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페이지 또 보십시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있습니까? 여기까지 다 본질 모형이에요. 이거 문제 풀다 보면 이제 머릿속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역량은 아직까지 사회과에 시험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럼 생각해 봐야 돼. 2015에서 말하는 교과 역량은요, 이 교과 역량은 기존의 사회과에서는 무엇이 뭘로 바뀌었다고 보면 될까요? 고차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이제 교과 역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4페이지나 5페이지에서 교과 역량 이러한 것들 문제를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사회과는 다른 교과에 비했을 때 목표가 시험 출제가 잘 되죠. 그럼 이제 5페이지 선생님 목표 있습니까? 목표 관련 문제로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 목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6페이지 보면 내용 책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취 기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과는 다른 교과에 비했을 때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서 다른 교과와 사회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사회과는 학습 요소 및 학습 주제, 그 다음에 성취 기준에 제시된 용어로 써라.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럼 6페이지, 7페이지 쭉 나와 있죠. 이제 6페이지, 7페이지는 선생님 주로 어떤 문제냐면, 선생님 사회과는 또 다른 교과하고 다르게 어떠한 게 시험에 출제가 또 잘 되냐면 내용 조직이 올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되잖아요. 일단은 6페이지, 7페이지는 내용 요소나 그런 형태의 문제고 8, 9페이지는 성취 기준이 있습니까? 8, 9 있죠. 성취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는 임용고사 기출문제 봤더니 성취 기준에 제시된 뭘로 써라? 용어로 써라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8, 9에서 성취 기준에서 이제 시험에 출제될 만한 것들을 다 빈칸을 뚫도록 한 번씩 복습하자는 취지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사회과를 선생님 공부할 때 가장 큰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요. 사회과는 자 성취 기준, 그 다음에 선생님 성취 기준 속에서 내용 요소와 기능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그럼 사회과는 선생님 이 내용 요소 있죠. 내용 요소가 결국은 학습해야 될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개념은 임용고사에 뭘로 시험에 잘 나옵니까? 학습 목표. 그렇지 않으면요. 학습해야 될 주제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걸 묶어야 돼요. 그럼 거기 이제 9페이지부터 쭉 성취 기준이 쭉 있다면 일단 몇 페이지로 가보냐면 일단 내용 구성에서 쭉 가가지고 40 이제 일단 거기 먼저 보십시오. 챕터를 하나 더 잡아놨습니다. 40페이지 42페이지 보실래요? 42페이지 이 말 있죠. 성취 기준, 학습 주제, 그 다음에 학습 목표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성취 기준, 단원 지도 계획, 학습 주제. 그러니까 사회과는 다른 교과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매년 뭐 나와요? 학습 주제를 쓰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학습 주제는 어디에 많이 나와 있을까? 단원 지도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럼 선생님 단원 지도 계획은 뭐과 연관지어야 될까요? 성취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회과는 또 다른 교과에 비했을 때 학습 목표를 쓰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학습 목표는 선생님들 뭐과 뭘로 제시돼야 되죠? 우리 타일러가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에는 타일러의 학습 목표 진술 양식에는 뭐과 뭐가 있었죠? 내용과 행동이 있었죠. 내용이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합니까? 네, 행동 필요 없습니다.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용이 바로 뭘까? 학습해야 될 개념이에요. 그럼 개념을 알아야지만 선생님들 목표를 쓸 수 있겠죠. 그럼 사회과는 지도서 보면 주제 앞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주요 개념 및 용어 해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제시되어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뤄줄 겁니다. 기출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공부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42페이지에 기출을 제시했죠.
선생님, 그리고 43페이지부터 이제 여기 보십시오. 69페이지 보실래요? 예를 들면 69페이지. 굉장히 출제비가 높은 단원인데 6학년 2학기 일단은 세계의 여러 나라와 자연과 문화가 있을 겁니다. 69페이지 보시면. 그럼 여기 왼쪽에 성취 기준이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학습 주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학습 주제를 읽어보면 대부분 차시별 학습 활동에 쭉 제시된 이 부분에 뭐가 있을까요? 공부해야 될 개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70페이지부터 보면 이 주요 개념 및 용어 요소들 있죠. 일부러 다 용어를 다 비워놨습니다. 비워놓고 한 번씩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걸 점검하고 이걸 쭉 보면서 일단 공부는 선생님 너무 지엽적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거시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세계의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에서는 이러이러한 개념과 용어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걸 알아두면 강론도 공부하기 좋지만 무엇도 공부하기 좋을까요? 성취 기준 있죠. 성취 기준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추가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런 형태의 쌤들 내용들은 뭐 사회도 제가 이렇게 추가했고 또는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 있죠. 국어는 선생님 2권에 있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도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도서를 보면 가장 답답한 게 국어일 겁니다. 공부할 내용은 가장 많은데 비슷한 말 계속 뭐 하고 있을까요?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강론을 쌤들 정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이게 국어과를 제가 강론을 일단은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1, 2학년 군이면 쌤들 항상 출발점은 내용 요소와 기능이어야 되겠죠. 이걸 먼저 주고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를 다 이렇게 문제로 했습니다. 복습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뭐가 있냐면 1학년 1학기 발음자수 읽고 쓰기 재미있는 기억력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을 공부할 때 학년별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역별로 묶는 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듣기 말하기는 듣기 말하기를 묶어서 공부하지 나중에 뭐가 있냐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하냐면 제가 여기 보면 제가 얘기 드렸죠. 1, 6 듣말 강론 있습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듣기 말하기 있죠. 관련 내용을 다 묶었어요. 묶는데 선생님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되게 선생님들 암기하라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표현의 중요성, 뭐 바라보며 자신있게 말하기, 느낌 살려 읽어주기 있죠. 이 지식만 암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계적으로 됩니다. 일단 공부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다정하게 인사해줘. 그럼 다정하게 인사의 성취 기준이 뭡니까? 듣기 말하기, 문학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럼 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 빨간색은 바로 뭘까? 듣기 말하기의 성취 기준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 단어는 듣기 말하기 문학에서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듣기 말하기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이제 듣기 말하기를 제가 묶었기 때문에 성취 기준을 다 빨간색으로 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 및 활동은 뭘 공부하는가를 거시적으로 본 다음에 이제 지도의 유의점 쭉 관련돼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1학년부터 6학년을 묶어야지 나중에 이게 정리가 됩니다. 문법은 뭐 어떻게? 문법끼리 듣기 말하기는 듣기 말하기. 이런 식으로 뭐 2학년 쭉 가다 보면 이게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강론 정리할 수 있는 건 다 강론을 정리해 가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올해 사회과 선생님 문제 스타일인데 이게 지금 1번 문제가 선생님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바사바 셔미스 교과 역량을 묻는 문제 있잖아요, 선생님들. 여기 지금 출제가 되어 있죠. 여기서 항상 같이 가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2번이 내용 조직이고 이제 강론 문제 스타일인데 선생님 그럼 이제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보면 이게 있어요. 사회과를 공부하다 보면 또 뭐가 헷갈립니까? 국어가 헷갈리고 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도덕, 간섭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선생님 간섭이 됩니까? 전이가 됩니까? 아니면 간섭, 전이 무관입니까? 항상 볼 때마다 새롭습니까? 이것보다 보면 저게 기억이 안 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뭐 사회과를 공부한다 그러면 사회과의 선생님들 좀 전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역량 목표가 있잖아요. 역량 목표. 그럼 역량 목표가 있으면 지금 목표나 선생님들 역량을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죠.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만 풀 게 아니라
직접 어딜 찾아가 봐야 될까요? 사회과에는 어떤 역량이 있는가를 직접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지금 문제집을 보시면 내용책에 있고 순서 한번 보십시오. 순서 12페이지 가보십시오. 문제집 12페이지. 내용 구성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들 15페이지 보십시오.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지금 사회과에도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죠? 수업 모형이죠. 그럼 일단은 17하고 18페이지 있습니까? 자, 이게 뭐냐? 일단은 선생님 우리가 수업 모형은 단계와 특징을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17하고 18에서는 일단 수업 모형을 이론적으로 둔 상태에다 중요한 내용을 다 빈칸 뚫어놨죠. 이걸 일단 채울 수 있어야지 문제를 이제 몇 번 더 풀 수 있냐면 19페이지부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19페이지가 훨씬 이제 저 실제적인 형태의 문제들이 20, 21 쭉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 모형이 쭉 갑니다. 선생님, 근데 사회과는 이제 36페이지 보실래요? 수업 모형이라는 게 있고 수업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떨 때는 임용고사 문제가 36에 수업 기법으로 물어보는 적도 있고 또는 수업 모형으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문제가. 선생님, 그러면 2015 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총에. 지도서 총론에. 이걸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 2015 개정 지총은요, 다 교수학습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교수학습 모형, 기타 교수학습 모형 이렇게 통일시켜 놨어요. 이게 왜 용어의 차이가 있냐면 교육론을 참고할 때 참고하는 교육론이 달라요. 교육과정이 바뀌면. 그럼 이 사람들 뭐 할까? 앞에 지총이 바뀌겠죠. 그럼 선생님들 앞으로의 시험은 수업 기법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교수학습 모형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할까요? 교수학습 모형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물론 혼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끔 왜 제가 이걸 말하냐면 이건 수업 기법을 묻는 문제잖아요. 근데 교수학습 모형은 공부했는데 수업 기법은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업 기법을 묻든 수업 모형을 묻든 교수학습 모형을 묻든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 근데 저는 이게 수업 기법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였냐면 주로 이 시험 문제에서는 뭐로 물었으니까 기법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제시한 겁니다. 예를 들면 36페이지도 2번에 가로 2번에 교수학습 기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제시가 되어 있죠. 선생님, 그리고 또 문제를 풀 때 하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37페이지에 7번 보십시오. 선생님, 37에 7번에 현장학습의 장점이 있습니까? 문제 있죠. 그리고 현장학습의 장점 그 문제에서 선생님 보시면 그 협동심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들어갈 말이 뭘까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스터디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알 수 없을까요? 아니, 현장학습의 장점에 딸랑 주고 기능 쓰라고 했는데 이게 한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이겠죠. 그러려면 스터디를 할 때 물론 포인트는 옆에 기능이란 말이잖아요. 어떤 기능을 강조했는가 이런 문제를 주려면 그 밑에 뭘 같이 줘야 돼? 목표를 같이 줘야 돼. 목표를. 그래서 목표를 같이 주고 목표에 뭐가 있을까? 사회 참여 능력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공통이란 말을 집어주고 같이 물어봐야지만 문제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성립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 때 관심을 갖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게 41페이지 보면 이제 고급 사거리까지 이제 쭉 테마가 잡혀 있겠죠. 그렇게 쓴 문제를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테마 있죠. 여기에 있는 테마는 지금 테마별 뽀개기 교재 있습니까? 거기에 테마하고 순서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테마별 뽀개기 보실래요? 테마별 뽀개기. 거기 한번 보시면 테마별 뽀개기 보십시오. 그 테마별 뽀개기 교재에 보면 선생님 제일 먼저 핵심 역량하고 뭐가 있습니까? 교과 역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핵심과 교과 역량은 매년 뭐 합니까? 빠지지 않고 교과를 달리하며 출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 역량 바탕으로 한 교과 역량, 그리고 핵심 역량은 초등은 교직 논술 문제에서 단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제가 그 1페이지, 2페이지에 오른쪽에 뭐 제시했습니까? 교직 역량 문제, 교직 논술 문제 있죠? 교직 논술 문제 제시해 놨죠?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같이 보자는 거예요. 4페이지를 보시면 4페이지에 오른쪽에 사회과의 역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문제집에서 역량을 풀었으면 여기 역량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이제 역량 관련 문제들은 제가 초등 특수 문제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 초등에는 안 나왔고 초등 특수에 나온 역량들이 또 돌아가면 시험에 나오거든요. 초등은 초특, 초특은 초등으로. 그래서 중간중간에 쓰면 초특 문제를 집어넣은 것들이에요. 같이 대비해서 공부하자고. 선생님, 그리고 이제 역량 공부했으면 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목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페이지. 10페이지는 이제 테마별 뽀개기에 목표부터 쓰면 항상 출발점은 총론이다, 총론. 그럼 총론은 뭐가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 교육 목표가 나와 있겠죠. 그럼 초등학교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이제 뭐 나와야 될까? 이제 창체부터 쭉 시작해서 11페이지. 목표를 쓰면 모아놨죠. 그 목표도 선생님들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 교과에 따라 출제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어과에. 선생님, 국어과의 목표를 보면 두 번째 줄에 다양한 맥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국어는 다양한 맥락이라는 말이 이걸 빈칸으로 쓰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무슨 맥락이죠? 상황 맥락,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서 상황 맥락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제, 목적, 예상, 독자죠. 그럼 주제, 목적, 예상, 독자라는 걸 국어는 어떻게 물어보죠? 우리 반을 소개하는 글을 써봅시다. 이 쓰기의 문제점을 밑줄친 맥락의 근거에 써라. 그럼 뭐가 빠져 있습니까? 누구에게 할 것인가? 독자가 빠져 있죠. 그런 식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 선생님도 거기 보면 가에 뭐가 있죠? 기능, 나에, 지식, 다에, 태도 있습니까? 그럼 가에 다마, 글, 작품을 정확하고 뭐 해라? 비판적 이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국어는 비판적 이해란 말이 시험에 출제가 잘 되죠. 그럼 이해니까 뭐가 될까? 듣기나 읽기죠. 그럼 듣기나 읽기에서 비판적 듣기나 읽기는 뭘로 잘 나올까? 듣기는 연설문, 읽기는요 논설문. 둘 다 뭐가 있을까? 주장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 비판이야. 그럴 때 이 비판이 잘 나와요. 아니면 6학년의 2학기에 유수의 사회적 기능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회 비판 기능, 여론 형성, 정보 제공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 국어는 비판이라는 걸 물어보는, 이게 국어과의 문제 스타일이야. 근데 사회과는 어떤 식으로 물어보죠? 사회과는 국어도 지식기능 태도의 차이도 가나다라 마바 있습니까? 가나다라가 뭐죠? 지식, 마가 기능, 바가 가치 태도란 말이에요. 그럼 기능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보 획득, 분석, 조직, 활용, 그 다음에 탐구, 의사결정, 사회 참여 능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사회는 이 자체의 기능을 암기해서 물어보는데, 좀 전에 현장학습의 장점을 뭐가 연관지어서 사회 참여와 관련지어 물었어, 안 물었어? 물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 교과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문제 풀면서 사회면 사회과를 여기서 쭉 공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다 보면 여기에 있는 테마도 한 바퀴를 선생님들 돌 겁니다, 교과에. 그럼 나중에 선생님 복습할 때는 요걸 중심으로 쭉 같이 연관지어서 선생님 공부하시면 돼요. 또는 목표 다음에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 목표하고 평가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3페이지가 평가가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목표도 지식, 기능, 태도였죠. 그럼 13페이지 목표 평가도 뭐가 해야 돼? 지식, 기능, 태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하면 목표 내용, 방법 평가는 뭐가 있어야 돼?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올해 체육과 문제였잖아. 선생님, 그게 15페이지에 제가 일관성이라는 걸 테마로 잡았습니다. 좌측 상단에.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과정 구성 중점에 마에 뭐가 있습니까?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에 뭘 강화해라? 일관성 강화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각 교과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죠? 평가 방법이죠. 이건 2015에서 뭘 강조하기 때문에 과정 중심. 그래서 테마가 과정 중심 평가가 있고 쭉 전 교과를 다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 이게 공부할 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내용 체계표도 시험에 단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교재 25페이지부터 이제 테마가 내용 체계표입니다. 모든 출발점은 뭐가 돼야 돼? 교육과정 총론이야. 그럼 총론에서 내용 체계표에 대한 설명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선생님 내용 체계표는 제일 처음에 왼쪽에 뭐가 나오죠? 영역, 그 다음에 핵심, 개념, 그 다음에 일반화된 식, 그 다음에 내용 요소, 그 다음에 기능. 근데 핵심 개념이 시험에 잘 나오는 교과 있습니까? 어떤 교과?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핵심 개념이 잘 나오는 교과. No problem. 핵심 개념이 잘 나오는 교과. 국어과에 국어과.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목적에 따른 담화의 유형 있잖아요. 아니면 도덕과는 핵심 개념을 뭘로 바꿔놨어? 핵심, 가치로. 이게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어야지만 내용 체계표를 보는 능력이 뭐할까? 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체계표에서 어떤 교과는 내용 요소를 잘 물어보는 교과가 있고 또 어떤 교과는 기능을, 어떤 교과는 핵심, 개념을. 이게 교과마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사회과는 내용 조직의 원리를 잘 물어보잖아요. 그런 걸 공부하면서 제가 쭉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방금 제가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이라는 말을 했었죠. 요 말이 총론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25페이지 왼쪽에 교육과정 총론 있습니까? 구성 중점에 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핵심, 개념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다시 어디에 나와 있을까? 옆에 성취 기준에 따른 교수학습의 중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나 다 있죠. 다 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에서도 가로 1번에 뭐라고 했죠? 핵심 개념, 일반화된 인식 2번에 핵심 개념, 일반화된 인식 기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만큼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용 체계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교직 논술 문제 초등에 뭐 나왔냐면 가에서 1번, 2번, 3번이 2015 개정 첫해 교직 논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교과에 가면서 올해 도덕과에 뭐 나왔어요? 배려, 책임, 정의. 이게 핵심 개념 같이 맞죠? 그러니까 교과를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출제가 선생님들 되는 겁니다. 기능이 시험에 제일 잘 나는 교과, 기능. 국어하고 도덕. 맞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면 통합.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선생님들 제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굳이 출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은 그냥 빼버렸어요. 마지막 파이널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건 선생님들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하십시오.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 합니다. 왜 그게 빠져있냐고 막 화를 내고 질문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제 기준에 의해서 아니 그렇다 보면 일일 교재 보면 되지 차라리. 그쵸? 자세히 이건 지금 테마별로 공부를 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테마별로 쭉 정리하라는 의미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36페이지부터는 성취 기준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교과들을 다 묶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교과에 따라서는요. 성취 기준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및 평가 있죠. 그걸 또 잘 물어보는 게 주로 뭘까? 예체능 있죠. 예체능은 성취 기준하고 교수학습 평가를 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지금 44페이지부터는 성취 기준 아래에 지금 교수학습 및 평가 있습니까? 오늘 같이 쌤 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렇게 쓰면 성취 기준을 쭉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6페이지 가보십시오. 66. 이제 또 제 나름대로 쌤 공부하다 보면요. 시간 배당, 학습 내용 배열, 교육 기회 제공, 실험 실습 이걸 테마로 제가 잡아놓은 거야. 쌤 지금은 올해 예를 들면서 임용고사에서 문제 내기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초등, 중고등 시간 운영의 융통성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중이수 맞죠? 저희 딸이 중1입니다. 중1인데 올해 학교를 몇 주 갔을까요? 딱 2주 갔습니다. 2주. 지지난주 한 번 가고 이제 방학이래요. 미치겠습니다. 집에 있으면 급식 줘야 돼, 급식. 학교에서 먹듯이 12시 땡 치면 급식을 주는 겁니다. 집사람도 학교 쉬는 날 있죠? 학교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자기가 9시부터 출근하는 시간과 똑같이 지켜달래. 그래서 9시부터는 자유시간이니까 재택근무 이제 건드리지 말아라. 12시 되면 또 뭐 할까? 가족끼리 만나서 이제 급식 먹자 하고 시간 되면 각자 방으로 가서 이제 인강 들여야지 애들도 그렇게 돼 있는데 집중 이슈에 있죠. 시간의 융통성, 고정운정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보는 겁니다. 또는 모든 학생을 위한 기회 균등도 중요하고 실험, 실습, 실기,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제가 항상 출발점은 뭐가 돼야 돼? 총론. 총론의 시간을 제시해서 이제 각 교과별로 어떻게 융통성이 있는가 이런 걸 나름대로 쭉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69페이지부터는 이제 각 교과별로 교수 학습 모형을 정리했는데 이 모형은 최대한 자세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형 단계만 암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옆에 활동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모형도 공부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명칭이 똑같습니다. 문제 해결 학습은 국어과의 문제 해결 기억나세요? 선생님 문제 해결이 국어과만 있습니까? 수학과의 문제 해결 기억나시죠? 또 실과의 문제 해결 또 사회과의 문제 해결 기억납니까? 또 과학과의 문제 중심 학습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보다 금방 짜증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먼저 각 교과별로 수업명을 쭉 정리했고 그 다음에 테마별 교수 학습 모형이라고 102페이지 보십시오. 102페이지부터는 명칭이 똑같은 걸 묶었어요. 교과별로. 이게 혼동되니까. 그래서 그게 선생님 꽤 돼요, 꽤. 뒤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몇 페이지까지냐면 121페이지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121페이지, 120페이지 있죠? 시험에서 구성주의도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럼 각 교과별로 제가 구성주의를 어떻게 강조하는가를 쭉 정리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조건 외워야 될 건 뭐예요? 총론은 사실 말이 필요가 없죠. 총론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서 맨 마지막에 왼쪽에 총론은 온문, 오른쪽에다 빈칸입니다. 이걸 잠이 안 올 때 항상 매일 뭐 해야 돼? 매일 오른쪽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빈칸을. 채울수록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총론 틀리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요 자료는 선생님들 제가 보면 교육과정, 지총, 교과교육론 있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반복해서 결국은 여기는 교육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암기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묻는 용어는 똑같이 안 쓰면 무조건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암기를 하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암기를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쓰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국어과의 내용체표를 다 100기로 주고 다 써버리더라고요. 기말고사가 또 그렇게 나온 학교도 있었고 제 생각은요. 그렇게 하면 좋지.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스타일에 무엇 맞춰서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자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수업을 할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역량을 공부했으면 바로 핵심 역량 가서 교과 역량 가서 역량을 같이 쌤들 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학습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주요 용어 있었잖아요. 자, 여기 부분들을 그러면 일단은 성취 기준, 그 다음에 학습 전개 계획, 그 다음 용어 해설을 거시적으로 봤잖아요. 그럼 요걸 미시적으로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자, 어디 보냐면 꼼꼼 개념 문제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주소 강론을 3학년 1학기부터 맨 마지막까지를 다 문제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여기서 몇 페이지 일단 보냐면 좀 전에 우리 뭘 봤냐면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를 앞에서 한번 봤었죠. 그러면 119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119페이지부터 문제가 6학년 2학기 1단원 문제입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출제비가 높아요. 성취 기준 쭉 봤을 때. 올해 지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리. 나왔죠? 몇 학년에서? 4학년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지리는 선생님 뭘까요? 5, 6입니다. 그럼 5, 6에서 선생님들 제일 시험에 많이 났던 부분이 뭘까요? 세계지도, 지구본, 대륙 있습니까? 이건 많이 나왔죠. 기후 있죠, 기후. 기후가 최근에 안 나왔어요. 기후가 가장 어렵게 나올 때 뭐 나왔을까? 열대 우림하고 사바나 기후를 구분하는 거 그렇거든요. 근데 2015에 기후 관련 내용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성취 기준별로 모든 걸 다 선생님들 문제화 시켰는데 119 또는 120, 121 가보실래요? 다 관련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세계도를 주면 시험에는 선생님들 색깔이 안 나오겠죠? 이게 A, B, C 이렇게 바꿔서 줍니다. 위치를. 그리고 이 여러 나라의 위치를 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생님들. 작년에 이 초등에 나왔던 문제가 신급제도가 나왔죠. 선생님, 교과서는 신급제도로 설명되어 있습니까? 그냥 신급제도인데 우리는 몇 심으로 하고 있더라? 3심이었죠. 그러면 사실은 신급제도와 공정한 재판이라는 내용은 초등보다는 몇 학년 내용이냐면 중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회과의 문제에서 참고자료 문제를 물어보는 수준은 딱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어렵게 물어보려면 수능 수준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는 어렵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이런 형태들이 있죠. 이런 형태들이 다 참고자료에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초등학교 애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 할까? 다 위치를 다 찾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참고자료에 있는 문제까지 다뤄주기 때문에 수준을 조금 플러스 1단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선생님들 문제로 제시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서도 강론 내용을 충분히 복습할 수 있도록 모든 교과를 다 이 형식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수사과는 국정이잖아요. 국정이니까 1단원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했고 나머지 교과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과 성취 기준에 제시된 영역 있죠. 그걸 기준으로 선생님들 쭉 제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꽁꽁 개념 문제는 예를 들면 오늘 자기가 사회과 강론을 공부했다 그러면 바로 꽁꽁 개념 문제 있죠. 이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내용 기억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역사파트도 다 마찬가지로 다 문제로 해가지고 쭉 제시했습니다. 교재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문제 뽀개기와 테마별 뽀개기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올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원래 계획은 수학이었지만 사회부터 수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쉬었다가 사회 바로 수업하겠습니다.